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증시에 유리하냐, 바로 즉각적으로 급등락에 나오는 현상들이 일주일간 지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준비된 자한테는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한테는 이게 위기로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 박한샘입니다. 미국의 선거가 이번 연도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선거는 11월 5일이지만 미국의 독특한 제도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거는 7월달, 8월달에 이미 다 거의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경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전 트럼프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정확히 50대 50 수준입니다. 6월 27일 날 이제 TV 토론이 있어요. 이 TV 토론에서 미묘한 차이가 깨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7월달, 8월달 국내 관련된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 부분 급등락을 오갈 걸로 보여집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한테는 이게 위기로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TV 토론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면 주식을 매매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미리 보는 전략입니다. 전체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선 일정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 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는 전당대회를 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 열기가 거의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10월이면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다 같이 투표를 해서 누가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왔느냐, 그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는 구조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주별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이번에 바이든이 한 표라도 더 나왔다. 그러면 그 주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몰표가 가는 겁니다. 인구가 많으면 50표를 갖고요. 인구가 적다. 그러면 10표밖에 못 갖는 거예요. 많은 국민 투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 주에서 적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못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투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11월 5일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고 그랬죠. 그 결정이 나는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이 어떤 거냐? 바로 이 TV 토론입니다. 광고 포함 90분간 TV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급등락에 나오는 현상들이 일주일간 지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 전까지 3-4번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The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그래서 미국의 정신을 위한 투쟁, 이것을 슬로건으로 걸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Keep America Great,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유지하자, 이 부분에 본인들의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가장 지금 서로 첨예한 정책적 대립이 벌어지는 것이 에너지와 헬스케어 파트, 즉 복지 정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에너지 산업을 다시 지지합니다. 그래서 석유라든가 국제 유가를 다시 끌어올려서 석유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블루 칼라들의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의 재건, 이런 것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억제 관련은 실제 파리 기후 협상을 처음으로 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없애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효율성을 중시 여기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미군이 주도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국내에서는 이슈가 될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려 50년간 상원 외교위원, 그러니까 외교 쪽으로 굉장히 발이 넓은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지난 3년 전에 되셨습니다. 외교 출신답게 중국을 견제해가면서 상호 협력하는 다자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변화를 이끌겠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은 2050년까지 0% 달성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주목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합해서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대선 결과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 한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TV 토론에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3% 이상 포인트 차로 혹시 앞서거나
혹은 바이든 대통령이 3% 이상으로 앞섰을 때 국내 정책도 여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돼요. 특히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주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신다면 좋은 수익률을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세울 건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정책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참조한다면 거기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였던 법인세를 28%까지 올린다고 그랬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21%인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계속 내리기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 이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겠다. 미국에 약 4천만 명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미국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폐지했을 때 민간 보험사들한테는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석유, 그리고 석탄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이끌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로 산업을 이끌겠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대립입니다. 그리고 가장 싸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오바마 케어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처럼 오바마 케어를 계속 유지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로 폐지하는 법안이 오바마 케어 법안과 아마 IRA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증시에 유리하냐? 현행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큰 변화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한테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특정 후보가 5% 이상 앞서면은 기존의 대통령이 그럼 거의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50대 정확히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TV 토론 이후에 3% 이상 조금 앞질른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빼서 매년 국방비 예산을 10조 원 정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은 나의 친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에는 자주국방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탱크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들거나 이런 전통적인 무기가 아니라 한 번 터뜨려서 전술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 잠수함이라든가 혹은 핵폭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허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 전체가 크게 확장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IRA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폐지할 계획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이런 부분은 상당한 충격을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미국에 건너가서 공장을 짓고 있었던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데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일정 부분 더 높아졌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적대시해가면서 공격적으로 중국과 맞서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공격적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현재 최고 60%의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때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근로소득세는 폐지하겠다. 즉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세금을 폐지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림으로써 세수를 외부로부터 조달하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추가된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도 유리합니다. 왜냐? 중국 쪽을 미국이 갖다 쓰진 않고 미국 입장에서 조선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수혜를 입을 걸로 보여집니다. 방위산업 및 조선 관련해서는 하나오션, 잠수함 관련이죠. 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 두 종목은 수혜를 입을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 저가 갱신하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들도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유가 관련주들을 워렌 버핏도 사고 있는데요. 아마 워렌 버핏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GS,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 업종들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거나 미국의 셰일가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전통적으로 약간의 강세를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약간의 퍼포먼스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오바마케어의 당장 폐지예요. 그러면 약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가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도 유리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6월 27일 TV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국내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잊으면 안 되시는 게 있겠죠. 바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